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 미디어랩의 한정훈. 조은송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미디어 방송사 취업 특강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 특강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디어 기업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특강이에요. 기업에 대한 입사 특강들은 되게 많지만 전문적이고 그리고 좀 실질적인 그 팁을 전해주는 특강은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 다이렉트 미디어랩이 이제 미디어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해주는 포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해주를 만들었고 계속 이제 시리즈별로 각 직군별로 기자, PD, 그다음에 경영직 분들, 기술 분들. 근데 또 어떤 직군도 나올 줄 몰라요. 새로운 직군 나오면 이제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픽을 해서 버티컬로 전해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끝나지 않고 나중에 컨설팅까지 이어가는 취업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임석봉 실장님께 두 번째를 부탁드릴 건데 어떤 내용이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생들한테 좀 제일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JTBC 임석봉 실장님께 부탁드려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의 미디어 취업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사를 지원할 때 이력서와 자소서를 반드시 쓰셔야 될 텐데, 이력서와 자소서 때문에 대학생 시절 내내 이 스펙을 썼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전형위원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의 실제 것들을 텍스트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 것과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반감되는 것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전형위원이나 그 회사에 들어갈 때 나에 대해서 알리는 그 행위인데, 이것들을 굉장히 쑥스럽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이력서와 자소서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냐, 이 핵심만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쓸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자소서와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전형위원들이 내 노력을 알아봐 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요, 결국 이건 모두가 하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1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정도는 틀려도 되지 않을까? 오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제가 볼 때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지성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절대 오타, 그리고 회사명을 이력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A 회사, B 회사를 이 카피앤페스트 하면서 이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타, 오기, 오명, 이건 절대 금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해서 저는 오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형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 뻔한 소개들을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류 전형을 할 때 몇백 명의 서류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봐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밤새서 새벽까지 보다 보면 이거 아까 보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소개서들을 또 만나게 돼요. 이 경우는 대부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뚜기처럼 내가 뚝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거나 나는 어떤 환경 변화에도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로 쓰는 사람인데, 이런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뻔한 소개할 거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거나 기술을 할 때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임을 보다 더 부각시켜야 되고, 그리고 다만 이런 부족한 점은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MBTI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MBTI를 활용하고 또 연습해서 그 자기소개서에 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든 스펙이 무너진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다 보면, 그리고 이력서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했고, 2학년 때 뭐 했고, 동아리 활동을 뭐 하고, 또는 내가 연수를 가고, 또는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고, 이런 것들이 그 이력서에 녹여져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자소서에는 세련되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심사위원들, 전형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할 때 결국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이나 사례는 보다 세련되게 쓰셔야 되고요. 앞서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모든 기업들, 레거시 방송이나 아니면 뭐 뉴미디어나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소통을 강조하면서 저는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단순히 소통을 잘합니다라고 내가 우기다시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내가 소통을 잘했는지, 이런 세련된 사례를 포함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전형위원,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글을 써야 보다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논술 그리고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력서나 자소서도 사실은 이 글쓰기 기초가 돼야 되는데, 회사마다 다르지만 논술을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요즘은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글을 써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논술을 쓰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쓰는 것들은 전형위원들이 한두 명의 또는 20명의 글을, 그 논술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논술서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문장이 복잡한 이렇게 쓰는 글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은 반드시 두 가지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글을 쓰실 때 난 이래저래 저래저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미간식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앞에 쓰고, 그리고 왜 그렇게 썼는지 이유를 쓰는 두 가지식으로 쓰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어법도 정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띄어쓰기와 문단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슷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비슷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작은 실수를 통해서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띄어쓰기나 문단 정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쓰실 때에는 내가 어떤 직무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소서 몇백 자 안에 은연중에 그것을 녹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사람은 어떤 걸 확실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쓰고 있구나, 자기가 들어올 분야를 확실히 알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들, 핫 이슈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온라인 기사들, 신문 기사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서 자기의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지식들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글을 쓸 때 자신감과 자만감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글에 나는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회사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이 보이는 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가 옆에 보시면 원샷, 원킬은 네버 없다는 거예요. 이 논술,
자소서 마찬가지지만 글쓰기는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이 연습한 것들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내 선배나 또는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내 글을 한번 평가하고 수정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전영현 입장에서 볼 때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돌려보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선배들이나 이 글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평가를 받고 수정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을 보면요. 가장 이제 최신의 2023년도에 KBS 사장이 1월 달에 신년사를 쓴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전영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왼쪽에 있는 글은 쭉 나열된 글들을 보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그런데 이것들을 형식만으로도 사실상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을 연습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앞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2023년 KBS 신년사 이 내용 중에 IP 확보와 융통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두 갈식의 문장을 쓰는 연습들을 할 때 반드시 이 아래 내용이 뭐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영위원한테 어필하는 연습을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특강에서는요, 자소서 쓰는 법, 이력서 쓰는 법, 그리고 글쓰기 위주의 특강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사례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이 기본을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특강 잘 들었고요. 네, 두 번째 특강 잘 들었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한 3년을 이력서 썼기 때문에 제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어떤 걸 써야 될지. 이걸 하다 보면 한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영어 성적이 있고, 그렇죠. 나머지 자격증 같은 거, 뭐 운전면허 항상 적는 거고. 근데 이 자격증이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자동차면 뭐 자동차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돼. 방송사는 한국시험 같은 거 대부분 많이 보시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스펙들이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학원 가면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쭉 되게 많이 할 텐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전역위원들 입장에서 그게 핵심 사항이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업 실무를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들 보면 어쨌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사실 소위 말해 인큐베이팅 작업들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격증을, 심지어는 뭐 한글 자격증을 갖고 있고 경영 쪽에 뭐 MBA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물론 업무를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들어오면 새롭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을, 자격증을 10개를 갖고 있느냐 5개를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은 와 내가 3개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2개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5개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물론 전형위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지 뭐 JTBC나 KBS나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토익이나 토플 점수가 또는 오픽 점수가 어느 정도일 때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해 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전형위원들이 봤을 때 영어 점수가 예를 들어서 토익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만점에 우리가 990점 얘기하잖아요. 네. 때로는 만점자들도 꽤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면 나는 900점인데 이게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친구는 되게 영어를 잘하는 친구구나 라고 전형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900점 초반대라고 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서류 전형에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칸이고 양식일 뿐인 거지 절대적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서류 전형 점수할 때 100점 만점보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가 10점 척도로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영어 점수로 줄 수 있는 그 한계는 기껏해야 2점, 3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서류 전형에 오타나 오기가 있다. 이 경우엔 감점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펙 쌓고
열심히 4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오타 오기 하나로 감점을 받으면 이게 영어 점수의 몇십 점 차이랑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 방송사 취업 특강 2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본 특강 마지막 영상인 3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